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전기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PPT,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조선 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다음에는 조선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왜 조선이라는 하나 나라를 전기랑 후기로 나눠서 문화를 설명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조선이 굉장히 역사가 길고, 그 긴 시간 동안 문화라는 거는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우리 부모님이 들으셨던 옛날 80년대, 90년대 그 음악이랑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케이팝이랑 똑같다라고 미래의 어떤 역사를 알려주는 사람이 얘기를 한다. 그거는 틀린 거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 지금 즐기고 있는 거랑 그때의 문화랑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설명하는 거는 틀린 설명일 겁니다. 그거와 같이 이제 조선도 똑같아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그거를 다르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조선이 처음 건국됐을 때부터 조금 시간이 지난 후까지 정도인 조선 전기의 문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문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분도 어느 정도 문화적 계층을 신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을 쓰니까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문화의 신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신분을 미리 알고 갈 건데 이제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의 성종 때 완성이 되었던 법전이 있죠. 조선의 대표적인 법전. 그 법전이 그 명시하기에는 이렇게 양민과 중인, 상민, 그리고 천민 이렇게 네 가지 계층으로 그 신분을 나눠요. 경국대전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민이 아니라 양반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 양반이라는 거는 본래 문무 관리, 그러니까 글을 쓰고 있는 글 쓰는 관리 문관과 그 힘을 쓰는 무반, 양반, 그래서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양쪽에 있다고 할 때 그 양이거든요. 그래서 문반과 무반이 양쪽에 있다. 그래서 양반이라는 그런 컨셉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양반이라는 말을 이제 가족에도 쓰고 가문에도 쓰면서 양반이라는 말이 점차 관리가 아니라 그 집안 전체 혹은 그 계층 전체를 나타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집이 양반 집안이다, 양반 가문이다 이런 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PPT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양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반 같은 경우에는 양민이 양반이죠. 어쨌든 양반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와 음서라는 그 이 두 가지 제도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거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 과거 시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시험이 있으시죠? 근데 음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음서는 그냥 내가 고위 관료다 하면 우리 아들이나 우리 뭐 손자 같은 경우를 그냥 바로 그 과거 시험 안 보고 바로 그 관리로 등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어요. 하지만 뭐 조선은 과거를 보고 들어오는 걸 훨씬 장려했기 때문에 음서를 할 수 있더라도 과거를 보는 사람이 많긴 했습니다. 뭐 이건 알아두시면 좋고요. 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양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 신분이 좀 미천하고 하지만 그 일반적인 상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더 똑똑한 일을 한다. 좀 더 상민의 일보다는 조금 더 고상한 일을 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중인이었는데요. 그래서 기술직이나 전문직의 사람들이 보통 뭐 화가 같은 사람들도 중인이었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중인의 계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문이 대대를 이어서 쭉 내려오는 세습적인 그런 경우가 많았지요. 그리고 이제 상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대부분 조선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민이라고 했고 노비 같은 사람들 혹은 광대 이런 사람들이 그 조선에서는 천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이제 처음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문화는 이제 기술 문화인데요. 바로 조선 전기의 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종대왕 때에 우리가 정말 장영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발명품들을 발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치국이라던가 자경루는 그 물시계이죠. 그리고 앙부일구는 해시계이고요. 뭐
이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혼천의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발명품을 장현실을 통해서 세종대왕이 이루어냈고, 또한 세종대왕 그 자체도 그 언어학이라는 과학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키셨죠. 그래서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게 굉장히 그 중요한 조선 전기의 과학적 발전이었고요. 또한 인쇄술이나 화약을 만드는 기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조선 전기의 음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거의 그 고려 시대의 음악은 불교 음악이었는데, 이제 조선은 불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 명나라와 그 명나라의 음악을 많이 받아들이게 됐는데, 예를 들면은 그 세종 때는 신학이라는 음악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걸 종합 예술로 그 창작 조상 종합 예술 창작으로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악이나 종묘 제례악 그런 음악들, 원래 있던 그런 음악들을 정비했고, 또한 정간보라는 우리나라의 악보를 만들어가지고 음악을 기록할 수도 있고 음악을 더 잘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의 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조선의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민정음의 창제로 그 시조라는 문학이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됐어요. 원래 시조는 한시로 지었거든요. 한문으로 짓던 건데, 그렇다 보니까 양반들만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한글이 보급화되면서 한글이 많이 퍼지면서 그 과거에는 한자로 쓸 줄 몰랐던 양반집 규슈들이나 혹은 기생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그 시조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조선에 굉장히 많이 퍼진 그런 문학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훈민정음의 창제로 시조가 그 가사라는 이 기존의 그 문학 형태와 함께 같이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팝컬처가 되었다. 또한 아크개범과 같이 입으로 전해지던 시조를 기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전해 들을 수 있게 했고요. 또한 소설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래 소설이라는 거를 쓰지 않았는데 점차 이제 사람들이 더 재밌는 이야기를 원하게 되었죠. 유교 경전만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소설이 더 재밌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소설을 읽고 그 매력에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정조는 심지어 소설을 금지하기도 했는데, 뭐 금지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읽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소설이 처음 등장해서 사람들이 자주 읽기 시작했고요. 한글 소설, 한문 소설 모두 등장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홍길동전 같은 경우가 그건 조선 후기의 소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소설의 한 류이고요. 또한 양반들이 주로 문학을 즐겼습니다. 그 사실 제가 양반집 규슈들이나 귀생집이라고는 하긴 했지만 이런 문학도 즐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 그 시를 바치는 사람들은 결국 양반들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양반 계층이 주를 이루어서 이 문학을 즐겼고요. 이후의 소설들이 나중에 조선 후기 때에는 이제 상민 계층까지 내려가긴 하지만 조선 전기의 문학은 거의 다 양반들이 즐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다 보니까 양반들이 좋아하는 내용으로 했어야 됐겠죠. 그래서 유교적인 내용이나 혹은 뭐 귀족이나 상류층 그런 생활을 담은 뭐 얄라리 얄라시ong 이렇게 막 그냥 놀아나는 그런 풍류를 즐기는 그런 음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문학을 많이 만들었죠. 네, 오늘의 조선 전기 문화는 이쯤에서 끝내고요. 조선 전기 문화가 참 많은 방면에서 과학적으로도 또 계층적으로도 따로 즐겼고 문학이나 음악도 많이 조선 전기에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문화와 함께 다음번에 만나요.